1965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 한 남자가 무덤을 파내는데요. 그는 해부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칼 헤르만 예르츠쇠로 어느 관에 있는 유해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목적은 유해의 주인공이 정말로 자웅동체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이 유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17세기 스웨덴을 다스렸던 크리스티나 여왕이었습니다. 처녀 여왕, 국가와 결혼한 여왕하면 단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떠오르죠. 그런데 엘리자베스처럼 결혼을 거부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또 다른 여왕, 스웨덴의 크리스티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의문시되고 변형되는 인물입니다. 크리스티나는 1626년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12월의 어느 밤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장에서 명성을 떨친 군주 구스타브 2세 아돌프였고 어머니는 눈부신 미모로 유명한 독일 출신 공주 마리아 엘레오노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새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왕비가 다시 임신했을 때 궁정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나자 사내아이가 왔다는 소식에 온 궁정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죠. 하지만 사내아이인 줄 알았던 아기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전신의 난털과 거칠게 울부짖는 울음소리 때문에 모두들 순간 사내아이로 착각했던 것이죠. 시녀들은 곧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국왕은 오히려 크게 웃으며 모두를 속인 아이가 영리하다며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왕비 마리아는 딸이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뒤로도 크리스티나에게 그 어떤 애정을 보여주지 않은 채 차갑게 대했죠. 국왕 구스타브는 크리스티나가 태어난 뒤 더 이상 자녀를 얻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630년 6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키기 위해 30년 전쟁에 참전하면서 혹시 자신이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크리스티나가 반드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가 왕자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죠. 어린 시절의 크리스티나는 흔히 말하는 톰보이에 가까웠습니다. 또래 여자아이들과 달리 검술과 승마 그리고 사냥을 즐겼고 성인이 된 뒤에는 남자처럼 걷고 남자처럼 말을 타며 거친 군인들 못지않게 개걸스럽게 먹고 욕설을 했다는 말이 전해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진짜 남성적이라기보다는 괴짜 또는 도라이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크리스티나가 5살이 되던 해 30년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 구스타브는 류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어린 나이에 여왕으로 즉위한 크리스티나는 방부 처리된 아버지의 시신을 맞이해야 했죠.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 남편을 매장해서는 안 된다며 장례를 미루려 했습니다. 그녀는 관을 닫지 말고 그대로 두라 요구했고 심지어 시신이 부패해 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쓰다듬으며 자주 찾아보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결국 2년이 지나서야 시신은 리다르홀멘 교회에 안치되었지만 마리아가 무덤을 파헤치려 하자 병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죠. 평소 딸에게 무심했던 마리아는 남편을 잃고 나서야 크리스티나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헨촐렐은 가문의 딸로서 한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라 불렸던 마리아는 동시에 히스테릭하고 불안정하며 우울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죠. 결국 스웨덴 국정평의회는 그녀가 크리스티나 양육을 방임하고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면서 친권을 박탈하고 마리아를 그립스홀름 성으로 사실상 유배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즉위한 크리스티나는 섭정체제 아래에서 스웨덴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녀를 여왕이라 칭했지만 그녀의 대관식에서 의회가 공식적으로 부여한 칭호는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웨덴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아온 크리스티나는 하루에 무려 10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진심으로 학문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정치학과 신학, 철학은 물론이고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 다양한 언어까지 탐구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한때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에게 개인 지도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여왕의 명에 따라 데카르트는 일주일에 3번, 새벽 5시마다 강의를 해야 했는데 원래 건강이 약했던 그는 스웨덴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왕을 고작 4-5번밖에 만나지 못했는데도 결국 감기에 걸린 데카르트는 폐렴으로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한간에는 새벽에 여왕을 가르치느라 힘들어서 죽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공부에 빠져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고 머리 빗는 것도 잊은 채 옷은 대충 걸쳐 입고 편리함 때문에 남성용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사실 초상화 속 늘 헝클어진 머리 모양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죠. 그녀를 가르쳤던 대법관 옥센셰르나는 겉모습은 도무지 여자아이 같지 않았지만 지성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9살 무렵에는 이미 가톨릭 신앙과 독신 생활의 장점에 매료되었고 영국의 버진 퀸 엘리자베스 1세의 정기를 흥미진진하게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가 스웨덴 왕위의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무거운 기대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자서전에서 결혼을 두고 극복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결혼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서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사실 크리스티나가 결혼을 거부한 이유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오늘날 그녀가 역사 속에서 레즈비언으로 해석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곤 합니다. 1649년 크리스티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사촌 카렐 구스타브를 왕위 계승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결혼해서 후계자를 낳으라며 끊임없이 압박했죠. 그러던 중 루터교 신앙을 지니고 있던 그녀는 가톨릭 학자들과의 깊은 토론 속에 점차 가톨릭에 매료되었고 결국 개종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가톨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위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스웨덴은 마틴 루터의 개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1654년 2월 크리스티나는 국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퇴위를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개종만이 퇴위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의회와 귀족들은 마치 명절마다 잔소리하는 친척들처럼 집요하게 결혼을 강요했지만 크리스티나는 끝내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독단적이고 사치스러운 통치 방식에 대한 귀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고 본인은 점점 학문과 철학, 예술에 몰두하며 국정에는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배우고 토론하는 삶을 원한다는 식의 발언을 남겼는데요. 한 나라의 군주로서 책임감을 지는 것에 대해 피로감이 쌓여갔던 거죠. 마침내 1654년 6월 6일 크리스티나는 공식적으로 왕위를 내려놓고 며칠 뒤 스웨덴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빈손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사받은 여러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 덕분에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춘 채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해 여름 크리스티나는 남장을 하고 도나 백작이라는 신분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이유는 덴마크를 거쳐야 했었는데 당시 스웨덴과 덴마크의 관계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직 스웨덴 여왕이 신분을 드러내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크리스티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을 넘나들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녀가 도착하는 곳마다 화려한 연회와 오페라가 열렸고 귀족들은 앞다투어 그녀를 환대했죠. 그러나 곧 사치스러운 생활은 그녀를 재정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크리스티나는 자신이 소유하던 보석과 장서들을 하나둘 팔아야 했죠. 사실 이런 곤란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공 페르디난트 카를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크리스티나의 방문으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크리스티나는 겨우 27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를 내려놓은 뒤 62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세상 곳곳을 떠돌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특히 성적 정체성은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많은 현대 전기 작가들은 크리스티나를 대체로 레즈비언으로 보며 실제로 그녀가 여성과 맺은 관계는 당시에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녀 에바 스파레와의 관계였죠. 두 사람은 자주 같은 침대를 사용했고 퇴위 후 크리스티나가 에바에게 보낸 편지에는 심상치 않은 애정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촐리노 추기경 같은 남성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은 기록이 있어 일부 학자들은 그녀를 양성애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기록된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그녀가 자웅동체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연구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와 피부색, 얼굴이 남자 같다는 기록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결국 1965년에는 그녀의 유해를 발굴해 직접 조사를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골격학적 분석 결과와 그녀가 월경을 했다는 사료에 따라 크리스티나는 여성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끝내 누구의 아내도 꼭두각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왕좌를 내려놓고도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그녀는 결국 자기 자신만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